안녕하세요. 하다스터디 국어과 예쌤입니다. 자, 독해력 진단 테스트에서 조금 복잡했던 경제지문인 환율과 외환시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처음 문단에서 환율이 의미하는 바, 환율 상승, 환율 하락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잡아주셔서 지문을 읽어가면서 계속 그 부분을 치환하면서 살펴보셨어야 했어요. 자, 그리고 인과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인지 상승하는 경우인지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인과를 천천히 따라가셨어야 됐고,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하락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그 인과를 정확하게 잡아주셨어야 됐던 지문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의 교환 비율을 환율을 설명하면서 환율이 상승하는 건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라고 설명을 해주고, 이러한 환율의 변동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를 설명을 해주면서 얘가 어떤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수출 기업에게는 매우 불리하다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수출 기업은 이익 유지를 위해서 수출 상품 가격을 올릴 텐데, 이러면 외국 바이어가 빠빠이 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을 동결하고자 하자니 이익이 악화되어서 수출이 감소하게 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거에 반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라고 하면서 수입 기업에게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외환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 설명을 해주고,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으면 환율이 상승하고 공급량이 더 많으면 환율이 하락한다라고 하고, 물가 수준이나 다른 복합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가 수준에 따라서 적정 환율을 추산하는 방법으로 빅맥 지수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기준은 미국으로 두고 미국보다 낮은 가격에서 판매되는 나라의 빅맥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 적정 환율로 찾아가는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지 않는 위험한 경우를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환율의 급격한 변화는 국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통화 가치의 안정을 위해서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한다라고. 자, 중앙은행이 이런 외환 관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외환 보유액이라고 하고, 이 외환 보유액의 특징을 설명해주면서 높은 유동성, 안정성을 중요시하고, 환율이 급등되면 시장의 외환을 매각하고 환율이 급락하면 외환을 매입한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안정을 꾀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국가의 비상자금과 환율을 안정시키고 국가 신임도를 상승에 기여하는 외환 보유액의 의의를 설명해주면서, 이게 부족할 경우 위기 국면을 맞이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예시를 설명해주고, 외환보유액이 가지는 두 가지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문에서 나온 인과 과정에 좀 주의하면서 지문을 읽으면 좋았을 텐데요. 자, 일단 5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환율이 올랐을 때랑 내렸을 때를 나란히 비교하면서 환율 상승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데, 자, 저희는 환율이 내렸을 때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설명이 돼요. 자, 그리고 환율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으로 제시는 하고 있지만, 환율이 떨어졌을 경우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추론을 묻는 2단계 문제였는데요. 자, 5번 문제를 살펴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이 늘어나고 원금 상환의 부담도 줄어드냐고 묻고 있는데, 3문단에서 우리는 원화 절상이라고 하는 반대의 경우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그래서 지문 문단 읽을 때 약간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읽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원화 절상의 경우에는 원금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단계는 보기 적용 문제였는데요. 보기를 먼저 살펴보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랬을 때 A국 화폐 A에 대한 원화 환율이 1,000원 내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1,000원을 기준으로 3% 이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 개입해서 조절을 하게 되고, B기업은 1,000원일 때의 이익 목표를 기준으로 3% 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 가격을 변동한대요. 자,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개입하는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1,000원을 기준으로 3%는 30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2018년 1월과 2019년 1월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4번을 한번 살펴보면, 한국은행에서는 2019년 1월에
매각하는 시장 개입을 함으로써 공급 과잉을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 자문단을 보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환율이 상승하고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클 경우 환율이 하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2019년 1월에는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큰 경우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공급량을 맞춰주기 위해서 매각을 한 거기 때문에 A의 공급 과잉을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공급 부족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라고 알 수 있어서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2018년 1월에 시장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화 가치를 하락해서 B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문단을 살펴보면 원화 가치가 절상되면 수출 기업에는 매우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원화 가치를 하락시킨다라고 하는 건 B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4단계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보기 문제였는데요. 보기 내용을 정리를 하고 들어갔어야 되겠죠. 자, 빅맥 보자마자 지문에 나왔던 빅맥 지수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었어야 됐고, 자, 지문에 나왔던 빅맥 지수는 미국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보기를 볼 때도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나열을 한번 해보면 일본과 미국, 우리나라 순으로 빅맥 가격을 나열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미국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면 해당 나라의 물가 수준은 낮고 통화 가치가 저평가되고 장기적으로 평가 절상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 경우에 해당하겠죠. 자, 4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미국 빅맥 가격은 그대로인데 우리나라 빅맥 가격은 5,000원으로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원달러 환율은 적정 환율보다 높아지게 되냐고 묻고 있는데, 자, 빅맥 가격이 5,000원으로 상승하면 달러로 기준을 한다라고 하면 5달러가 되고, 그럼 미국의 빅맥 가격과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적정 환율과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고, 자, 5번 문제를 살펴보면 미국 빅맥 가격이 그대로고 우리나라 빅맥 가격도 4,000원이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조건은 동일해요. 자, 근데 적정 환율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빅맥 달러 가격의 5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현재보다 하락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우리나라가 4,000원일 때 5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달러당 금액이 어떻게 돼야 되냐고 묻는 거기 때문에 4,000원 나누기 5달러를 하면 1달러당 800원이 된다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현재는 1,000원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현재보다 하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우리 복잡했던 경제 지문을 먹음직스러운 햄버거 사진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이 지문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경제 배경식이 아직 잡혀있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경제 배경식에 대해서 한번 꼭 정리를 하고 지나가셨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 상승하면 하락하면 이라고 하는 것들도 잡아주셨어야 됐고, 인과관계. 자, 상승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하락하는 경우 어떻게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인과 같은 경우 문제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부 다 인과를 관련해서 묻고 있죠. 자, 문제를 대비로 해서 봤을 때 인과를 묻는 경우가 많다? 그럼 지문을 볼 때도 인과를 조심해서 봤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가장 처음에 환율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한다라고 하는 거 같이 상승하는 거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의미를 치환하면서 지문을 계속적으로 읽어주셨어야 지문이 좀 덜 헷갈렸을 거예요.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